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지금 여당과 야당, 또 여당과 유가족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 여러 사정이 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의장께서 독자적인 안을 내신다면 분란만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장이 여야와 유가족 간 3자 협의를 중재하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한 말입니다. 이전에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 의장이 여당의 양보를 요구하거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에 들어와 머물 수 있게 해줬을 때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지만은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정 의장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의장은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족 간의 3자 협의를 중재해서 추석 연휴 직전인 5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한 바 있죠. 자신이 새누리당 출신이고 유가족들과도 3차례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쌓아 협상 타결에 물꼬를 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하지만 정 의장의 이런 뜻은 김 수석 부대표의 거부로 가로막힐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9월 2일 정승주의 뉴스트라다무스 시작합니다. 고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부터요. 네. 예. 네. 세월호 특별법 대치 전국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분위기가 점점 공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어제 새누리당과 이 세월호 유가족들 3차 회동 30분 만에 결렬된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어제 오후 브리핑 때 제가 이 3차 회동이 아마도 더 극단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말 거다 이런 전망을 한 바 있는데 표면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는 예상보다 더 상황이 꼬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감정적인 차원으로까지 문제가 치닫는 그런 분위기라는 게 가장 좀 어두운 상황이고요. 새누리당의 협상 실세라고 하죠.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오늘 아침에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일부 진보 언론 측에서 해석하는 얘기를 자기가 들어봤다. 그런데 이 기회에 유가족들이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어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전언을 들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저희들은 섭섭하다. 유가족이 진실되게 해야지. 만약에 지금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으면 대화는 잘 안 된다. 예. 새로운 주장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전향적으로 나서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예, 유가족들이 이 특검 추천 문제에 관한, 그러니까 특검 추천권 차원에서 어떻게 해보는 그런 보관을 이미 정해놨고, 이를 결과적으로는 관철시키려고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온다. 협상에 좀 기술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래서 섭섭하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일단은 협상에 기술적으로 임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것은 기본인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속에 있는 생각을 다 까라는 거라면은 말 그 자체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유가족들은 새누리당과 대화에 나서기 전에 분명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기들의 전선으로 설정을 하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예, 아무튼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그러면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기존 입장 거듭 확인했습니다. 예. 자기들은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으니까 대화를 하려면 유가족들이 입장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유가족 측에서 본다면 입장 정리가 지금 안 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그렇죠. 근데 여당 측에서 더 이렇게 참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외부 세력론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방금 이 질문하시기 직전에 해주신 얘기하고도 조금 맥이 통하는 말인데 새누리당은 어쨌든 간에 세월호 유가족 측이나 야당
좀 흐트러 놓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야당 의견이 어떤 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 같다. 대표성의 문제도 있다. 외부에서 조력하는 것 같다. 통일된 입장이 무엇인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대략 이런 건데 예.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들이 일각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시민사회나 정치권 등 많은 영역에서 현재 법률적,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을 파고들면서요, 전선을 좀 흐리려는 게 아닌가 싶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야당도 요구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그러니 유가족들은 그 주장을 폐기하고 새로운 주장을 해야지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차원에서 야당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파고들어서 또 교란을 좀 시켜서 협상을 주도하려는 내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참고적으로 이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수사권과 기소권은 야당도 요구하지 않았던 사안인데 왜 뜬금없이 유가족들이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예. 말을 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한테 아까 이런 얘기가 새누리당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거든요. 예. 자기들은 분명히 밝혔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게 가장 제대로 된 특별법이라는 입장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정말 그 유가족들이 원하는 그 특별법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네. 어찌됐든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1, 2차 협상 태도가 이제 좀 아쉬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구도를 정리하자면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새누리당에 가서 애초부터 야당조차 꺼내지 않았던 수사권과 기소권 카드를 꺼내둔 셈이고요. 예. 새누리당은 이 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선이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예. 새누리당이 이 점을 파고들면서 동시에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안 준다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논리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세월호 사고 교통사고라고 했던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마치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안 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 예. 이는 결국 특검이라는 확실한 수사 및 기소 장치가 있는데 왜 수사권과 기소권 없다고 하느냐 이런 프레임을 짜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근데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유가족들 사이에 더 벌려놓을 만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유민 아빠 김용호 씨의 주치의였던 이보라 그 내과 과장의 신상 정보 요구를 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진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를 요구했답니까? 네, 이보라 과장이 예전에 그 진보정당 대의원 등으로 활동한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여기에 착안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보라 과장의 고용 형태 관련 정보, 또 노조 활동 경력, 그리고 당적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병원 측에 공문을 보내서 요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보라 과장이 예전에 어떤 활동을 했고, 어느 당의 당적을 갖고 있었는지를 굳이 이 자리에서 알고 있다고 해도 파고들고 언급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로 보나 정치적 의미로 보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보라 과장이 정치적 맥락에서 여당의 타깃 가운데 한 명이 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예. 이노근 의원이 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런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네. 혹시 그 이 의원의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조금 전에 한 2시간쯤 전에 이노근 의원하고 통화를 좀 한참 했습니다. 예. 직접 물어봤는데 이노근 의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서울 동부시립병원은 서울시에 기반을 두고 위탁 경영을 받는 병원이다. 따라서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공공기관의 종사자이고 공인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게 옳다. 그런데 굳이 정치적 색깔을 띠고 단식을 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그것도 근무 시간에 왕진하고 주치의 활동까지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결국 시민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이노근 의원의 논리대로라면은 만약 이보라 과장이 공무원인데 심지어 근무 시간에 그렇게 한 것일 경우 정말로 문제는 될 수 있긴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서울 동부시립병원 종사자들 가운데 공무원 신분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예. 예. 법규상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보라 과장 근무 외 시간을 할애하거나요. 휴가를 내고 김영호 씨 등을 돌봤으며 이런 활동에 대해서 병원 측이 제재를 가한다거나 통제할 아무런 권한도 이유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예, 이보라 과장은 이거하고 관련해서 미디어 오늘 인터뷰에서 물론 오늘 아침에 우리 방송에서도 인터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론이 소문을 가지고 짜깁기 한 것만으로도 개인적인 충격이 컸는데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 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에 대한 개인정보 경력을 들추려고 하니까 두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보라 과장은 지금 뭐 불쾌하다거나요. 예. 화가 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이 좀 뭐랄까요. 좀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느낌에 사로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심적으로 압박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이노근 의원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느낌도 들겠어요. 그렇습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 오늘 아침에 그 CBS 라디오 인터뷰에 나갔는데 대화할 때는 웃으면서 우리말 다 듣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뒤에서 이것저것 다른 일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실망감이 얼마나 크면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협상의 대상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도대체 이보라 선생님의 신원 확인을 해야 할 필요와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태도로 저희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은 저희를 만나는 그 시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유가족이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까지 들 정도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 어제 오늘을 기점으로요. 새누리당과 유가족들과의 거리는 급속도로 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새누리당과 유가족들이 직접 나누고 있는 대화의 효력도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세월호 전국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겠군요. 예. 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보니까는 그 민생 투어라는 명분으로 국회를 비웠네요. 네. 뭐 새정치연합 전체가 비운 건 아니지만은 원내 지도부가 국회를 지금 떠나 있죠. 예. 진도 방문길에 나섰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진도를 포함한 호남 몇몇 지역이겠죠.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예고한 일정상으로는 아마 지금쯤 팽목항 떠나서 이 진도 상설시장으로 향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추석 전까지 이런 행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글쎄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안팎에 좀 있습니다. 예. 세월호 협상이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 굳이 이렇게 가는 거 조금 엉뚱하다라는 반응 안팎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이 2시 16분 30초를 막 지났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TV 뉴스 아는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45일간 단식을 했던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무능한 정부로 인해서 자식이 내 눈앞에서 억울하게 학살당하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던 힘없는 애비의 입장은 이들에게는 사치인가 봅니다. 라고 말이죠. 네, 일부 언론의 비난 공세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씨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지난달 19일 단식 37일째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 신청을 하기 위해
청와대로 가려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 김 씨는 이 글에서 청와대로 간다고 하자 청와대 경호원 소속 경찰들이 횡단보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유가족이 대통령을 만나서 자식이 왜 죽었는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소연하러 간다는데 1시간을 몸싸움까지 해도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또 길을 터주지 않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뒷줄에 서서 지휘하던 경찰이 우리를 보고 비웃더군요. 라면서 그래서 경호원이란 놈들이 이 모양이니 청와대 안에 있는 대통령이 저 모양으로 정치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이와 같은 반박은 어제 동아일보 공식 트위터 계정이 유민 아빠 막말 동영상 보셨습니까? 대통령에게 입에 못 담을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 무릎 꿇은 제1야당을 둔 국민이 불쌍합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공유했던 김순덕 칼럼에 대한 것인데요. 이 칼럼에서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김 씨의 욕설 동영상은 근엄한 검사장이 바바리맨이라는 사실보다 경악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식을 잃은 아버지와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붙잡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비교한 건데요.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예,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내뱉으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게 말인데, 아이고, 참, 어떻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부터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개강에 들어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대학생들이 개강 첫 주 수업을 반납하기로 하면서 이제 거리에 나섰군요. 예, 그렇습니다.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의 제안자였던 용혜인 씨 등 대학생들이 이번 한 주 동안 10만의 동행, 5일의 약속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5일간 서울 각지를 돌면서 10만 명의 시민을 만나고 세월호 사건과 특별법 그리고 유가족들의 싸움에 대해 알리려는 취지입니다. 이들은 수업 반납, 대자보 붙이기, 대학가 및 번화가 캠페인, 지하철 캠페인, 촛불 집회 참가, 농성장 지키기 등의 활동을 하기로 했고요. 수업 반납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특별법을 제정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자보를 몸에 붙인 채로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예. 용혜인 씨는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곧 추석입니다. 짧은 삶이지만 살면서 많은 연휴를 보냈고 그 연휴들이 지날 때마다 한국 사회 이슈들이 묻히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학 첫 주 수업을 반납하고 10만 명의 시민을 만나겠다는 각오로 여기 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 씨는 또 지난 6월 10일 청와대로 가기 위해 마지막 수업을 듣지 못했었는데 2달이 더 지난 지금도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렇게 대학생들이 정말로 이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수업을 반납하면서 또 거리로 나선 모습을 보면서 참 추석 전에 세월호 특별법이 빨리 합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서명 참가자 수가 480만 명을 넘어섰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 10명당 1명이 서명에 참가한 셈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 예.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지난달 15일 국회에 350만 명의 세월호 특별법 청원 서명 1차분을 제출한 뒤에 한 달 반 사이에 135만 명, 조금 더 늘어서 135만 명입니다. 135만 명이 추가로 서명해서 국민 서명 참가자가 485만 명을 돌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오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지금은 추가 서명 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청와대까지 3보 1배를 하며 이동 중입니다. 예. 480만 명의 서명이면은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유족들의 세월호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 국회의원 전원을 고발했군요. 예,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민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다며 각종 민생 법안들을 수개월 방치하면서도 지난 석 달간 세비 110만 원을 허비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어서 기소권, 수사권 등을 담은 세월호법 폐기와 유병헌 일가를 처벌하는 이른바 유병헌법 제정, 국회 선진화법 폐기 등을 요구했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만든다면서 각종 민생 법안 수개월간 방치했다. 예, 이런 이유였군요. 예. 그래서 세비를 110억 원 허비했다. 그렇습니다.
예, 국방부가 올해 전국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 나라사랑 교육 있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안보 교육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교육에 사용한 동영상이 성인 장병들을 위한 동영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네요. 예, 국방부의 나라사랑 교육 동영상은 초등학생들에게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의 모습, 그리고 흥건한 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줘서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예. 이 동영상은 성인 장병, 장교와 병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교육 관련 부서 관계자는 올해 7월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상영해 논란이 된 동영상은 국방정신전력원이 장성택 처형뒤인 작년 연말에 장병 정신교육용으로 만든 것이 맞다면서 이 동영상을 국방부가 초등학생들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했는데 인권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예.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도 국방부가 초등학생들에게 성인 장병용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면서 교육청들이 국방부와 한국교총, 교육부가 맺은 안보교육 MOU만 믿고 교육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확인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성인 장병과 그 전쟁을 대비하는 군인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영상을 봤다 이 얘기잖아요. 네. 예, 당시 학생들의 그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 동영상은 전국 상당수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이 시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을 본 한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은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생은 충격에 빠져서 1시간 내내 울기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김승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국방부가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적개심 교육을 하려다 보니 이런 아동학대 교육을 자초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아동 권리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적개심 교육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2011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적대 행위에 어린이를 동원해 아동권리 협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명백히 금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군 검찰이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 적용한다고요? 네, 육군 3군 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이모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에 대한 혐의를 주의적 살인죄와 예비적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는 기존 공소장의 적용 혐의가 상해치사죄로만 되어 있어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을 것이다 라는 비판에 따른 것인데요. 군 검찰은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윤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군 검찰은 또 주범과 공범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 병장, 주범인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다른 병사들에 의해 지속적인 폭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일병의 사망 원인에 있어서도 기존의 원인인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은 물론이고요.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이 추가됐는데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이 완전히 뒤집혀 군 당국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사실상 확인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뉴스가 그 KBS의 새 이사장 후보로 서울대 이인호 명예교수가 추천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야당은 이 후보자의 편향된 역사관을 지적하고 나섰네요. 네, 이인호 후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6.25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일제 때 국민들이 계몽됐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인호 후보자는 이 강연을 보고 감명받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또 뉴라이트 교과서 감수를 맞는 등 편향된 역사관을 지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서 이 교수의 조부인 이명세 씨는 친일 기업으로 부를 축적해 1939년 11월 1일 조선총독부가 친일 유학자들을 동원해 만든 조선유도연합회 상임참사로 선출돼 충과 효의 정신으로 이어진 조선유림을 친일화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는 유림으로서 부끄럽게도 춘산 명세로 창식 여명했고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과도 대척하며 성균관의 항일 정신을 훼손하려 했다고 이 후보의 할아버지가 친일 행각을 벌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이 후보는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 의원은
이인호 후보의 조부 이명세는 일제 말기 조선유도 연합회 상임 참사와 이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른바 황도 유학파로 분류돼 친일 인사 사전에 등재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본인의 목표는 서양의 사조에 맞서 유학의 영향력을 증대시키자는 데 있었다고 한다라고 이 교수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친일을 한 건 맞는데 유학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보험을 책임지는 공공기관들이 이 별도의 사업비로 임직원들에게 민간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임직원들을 민간보험에 단체로 가입시키고 보험료로 연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건강보험공단은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로 올해만 32억 원을 내고 최근 5년간 78억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연금공단은 최근 6년간 임직원 민간보험료로 61억 원을, 심평원도 지난 2009년 임직원 민간보험 가입 대상을 배우자로까지 확대하면서 올해에만 6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 내년부터죠.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기준으로 산출한 생활임금은 시급 6,582원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5,210원보다 1,372원이 더 많습니다. 예. 생활임금제라는 건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와 음식, 교통과 문화비용 등 생활 필수품을 얻을 수 있도록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가구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지난해 최저임금이 1인 가구 월 지출 148만 9천 원의 68%인 101만 5천 원에 불과해서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시와 투자 출연기관의 직접 고용근로자에 대해 먼저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점차 민간기관에도 확대해서 2017년부터는 의무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TV 뉴스K를 통해 1인 시위를 벌이세요. 뉴스K 방송 중 국민TV 스튜디오 시청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실 의향이 있는 조합원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TV 대표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성함, 연락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방에 거주해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리 1인 시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민 아빠 김용호 씨의 주치의인 이보라 서울시립 동부병원 내과 과장은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이 서울시 공무원은 아니다. 선거 기간에는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굽신굽신하던 사람들, 국회의원이 되면 특정 개인의 자료와 신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게 황당하고 많이 놀랐다. 라고 말이죠. 앞서 이제 방송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보라 과장은 또 김용호 씨가 쓰러졌을 당시에 가까운 강북 삼성병원을 놔두고 이 과장이 근무하는 동부병원으로 일부러 멀리 갔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전혀 말이 안 되고 억지로 연결시켜 생각한 것이라면서, 김용호 씨는 지금 금속노조 조합원이어서 단식 농성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유민이 아빠로서 단식 농성을 했던 거고, 저희 병원 노조는 김용호 씨가 병원에 입원하는 날도 입원하는 줄 몰랐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진료 그동안 이제 장기간 단식을 하면서 김용호 씨와 저와 이제 그런 뭐 환자 의사 관계,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 거고, 김용호 씨가 과거에 폐질환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사는 게 바쁘셔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제가 이제 호흡기 내과 전문이어서 그러면 이보라 과장한테 펫까지도 같이 진료를 받고 싶다. 이제 그런 그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와서 입원한 거지, 금속노조, 보건의료 노조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 당일치 조선일보 기사 중에요. 제가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28일 서울 동부병원 3층 기자회견장에서는 보라색 상의에 흰 가운을 걸친 김영호 씨 주치의 이보라 내과과장도 마이크 앞에 서 김 씨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을 저도 그냥 그냥 묘사하려고 쓴 부분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보라색 상의를 통합진보당이라고 연결시키는 의도가 과연 기자가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썼을까 좀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제 이름이 원래 이보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보라색 옷을 많이 사줘서 보라색 옷이 많고요. 예. 그날따라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보라색 긴팔 티셔츠를 입고 나간 거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 네, 계속해서 이슈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기국회가 어제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는 여전해 보입니다. 그 국회 정상 가동 당분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미궁 속에 빠져 있고요. 예. 언제 우리가 국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가 열릴 것인가? 이건 좀 정말 안개 전국입니다. 어제 이 개회는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예.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시작이라고 봐야 할지 이 9월 1일 날짜는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의사당에 모였습니다. 여야가 모여서 개회식을 하고 나서 정의와 국회의장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이 원내대표를 열심히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예. 본회의까지 열렸습니다. 근데 이 본회의라고 하면 뭔가 안건 상정이라든가 그동안 밀려있던 중요한 업무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밀려있던 것 중에 처리된 게 뭐가 있냐 하면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철도비리 연루돼서 지금 체포동의안이 접수돼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가 되면 접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다시 열려야 되는데 그게 내일 3일로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원포인트 국회. 그럼 이제 모여서 결국은 체포동의안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지금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이제 임명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요 두 가지. 이제 인사 문제죠.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이 국회의원의 체포 문제니까 좀 중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어제 벌어진 일은 그동안 이제 업무를 시작한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이 취임을 못하고 있던 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의원으로 당선증만 받으면 의원으로 바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730 재보선에 15명의 재보선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이제 취임 선서가 뒤늦게 어제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여야는 굉장히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고요. 국회에 이번에 입성한 이제 새누리당의 김용남 의원 있습니다. 수원에서 당선이 됐죠. 예. 손학규 전 고문을 후보로 꺾고 당선이 된 파란을 일으킨 여권 주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국회 식물화법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헌법 소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회가 지금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질타를 했는데 이제 야당 쪽 자리에서는 또 이제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런 이제 야유가 터져 나왔고요. 또 어제 이 광주에서 당선이 된 이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국회가 국민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월호 특별법 이거 처리하고 있지 못한 거 보면 제 역할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일가를 했는데 야권에서는 박수가, 여권에서는 야유가. 그래서 이제 상호 간에 지금 아주 냉랭한 분위기를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연출을 했고요. 예. 별로 이제 한 일은 없이 이제 본회의는 종료가 되고 내일 이제 체포동의안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미 이제 추석이 6일 남았거든요. 예. 추석 전에 이제 다 지역구 관리하러 국회의원들은 보통 내려갑니다.
이미 오늘부터 민생 행보가 시작이 됐고요. 각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일은 또 몇 명이나 출석할 것인가. 어제도 한 217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출석률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제 올라와 있는 두 가지 동의안이라도 처리가 될지, 혹은 지금 민생 현안 관련 법안이 문제다라고 여권은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무엇 하나 지금 처리하려는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결국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는 모두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는 야당이 무기력하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는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역할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러면 3자가 좀 모여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 3자는 유가족을 포함한 여야 유가족입니다. 그런 운을 띄웠는데 이 여당의 이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죠.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도 오히려 이 모양새가 머쓱해진 상황이 됐고요. 지금 이제 이 여당 특별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양보 없다. 이것은 어제 또 이 유가족과의 3차 면담에서 확인된 바죠. 특별법 관련한 이 교착 상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국회는 지금 이제 이 식물인간 상태에 접어들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네요. 예. 어제 그 국회 분위기를 좀, 정기국회 분위기를 좀 상세하게 전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말씀 들으면은, 정말 식물인간 상태다. 그 예전에 한번 방송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된다라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 정상가동은 이게 좀 섣부른 질문일까요? 언제쯤 정상 제대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원내, 원외, 여야, 정당과 이 지지층, 또는 이게 제야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제야가 뭐냐면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이제 학계 전문가들, 지금은 또 저 같은 평론가, 언론 이 언저리에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데요. 이 여당이 스스로 전국 주도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푼다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정치적으로 선진화된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결국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뒤에서 찌른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시오, 여야가 푸시오. 그래서 그런 청와대의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서 일종의 직사나 특사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는 게 정무수석인데요. 이번 정부는 정무수석이 정무적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의 역할은 주로 의전이에요. 언제 보이고 통 안 보였냐 하면 이 시진핑 주석 내외가 방한했을 때 평리위안 여사 의전하느라고 같이 따라다닌 거 외에는 정무수석이 지금 별도로 대통령의 뜻을 담아서 여야 정치권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굉장히 이제 이 바깥 활동을 극자제하고 통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대통령에게로 다시 국민들의 시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나왔습니다. 추석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좀 이 추석을 맞아서 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요즘에 이제 대통령의 행보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나눔과 양보가 조금씩 실천이 돼서 온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오늘도 역시 세월호와 관련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지금 국민들이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어떻게 해야 좀 온정적인 따뜻한 사회가 될까? 어떻게 해야 나눔과 양보가 좀 실현이 되는 사회가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치킨집 사장님은 닭 열심히 튀겨 팔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장사 잘 되고, 그러면은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요. 모든 국민 마음속에 지금 가장 큰 멍해가 집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멍해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 정말 자녀를 잃은 트라우마는 이제 평생을 갈 텐데요. 이건 우리가 어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한을 푸는, 억울함을 푸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가슴 아프게 저 진도 앞바다에서 죽어갔는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 이게 그냥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최근에는 수많은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분들이 정말 이 어떤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치유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실을 알아야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첫 단추가 풀리지 않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정말 저는 좀 난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세월호 관련 언급이 좀 있으실까? 이번 주에도 있으실까? 유가족들이 어찌 보면은 이 사고가 났던 팽목항 당시 4월 16일 사고 났으니까요. 17일 대통령 방문 당시에 동영상을 이제 와서 막 매체들이 틀지 않습니까? 예. 쌍욕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욕을 했다. 대통령 면전에 욕을 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거의 150일 전 얘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당시에 진보 미디어가 그거 다 틀었습니다. 그런데 유민 아빠는 또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자기 주변에 4명의 경호원들이 그들이 이제 어느 부처 요원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러 다가가는데 물리력으로 막다 보니까 그들에게 한 욕이다. 이런 이제 해명도 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고 대통령에게 욕을 한 사람, 아주 이 무례한 국민으로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 백수십일을 뛰어넘으면서 시간차로 편집된 정보들의 왜곡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정말 공작적인 작업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정치 문제가 아닌 것을 왜 정치화해서까지 예. 저렇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보라 선생님 인터뷰 들었는데요. 예. 그것도 난감하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지금 이 교착 상태가 풀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청와대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시점이 되고 있다. 여당 스스로 방탄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더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그러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우리가 흔히 통수권자라고도 얘기하고 통치권자라고도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뭔가 풀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마치 방관자처럼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 보면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정말로 알고 계시는데도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직면을 해야 문제가 풀릴 텐데 실마리가 보일 텐데 말이죠.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어제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3차 면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돌파구가 만들어지기는커녕 유족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어제 제가 그래도 3차 면담에 기대를 해봅시다라는 취지 얘기를 드린 바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 다른 돌파구는 지금 없다 보니까 교착이 워낙 이제 강경하다 보니까 강대강 충돌 내에서 결국은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요. 그나마 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가 다행히 지난주에 2번 달은 넘겼지만 오늘 어제 9월 첫날 3차 면담을 갖게 된다고 하여 2번은 분위기가 훈훈한 편이었거든요. 예. 내용상의 진전은 없지만 많은 오해를 풀었다. 서로 이제 오픈마인드하고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얼마든지 만나가면서 풀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지난 금요일에 터져나온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얘기였거든요. 예. 뭐냐면 제 협상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금 유가족을 만나는 것은 오직 그들을 설득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어제 유가족이 그것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유경근 대변인은 왜 3차 면담을 갖기도 전에 지금 그나마 좀 이 냉각 기류를 풀어가고 있는데 이 자신들과 대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말들을 쏟아내서 유가족들을 자극하느냐 하는 문제를 항의했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이노근 의원이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하는 지금 이보라 선생님은 이 비정규직,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돼 있는 의사시고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동부병원 여기는 또 서울시 립도 아니고 위탁돼 있는 곳입니다. 공무원 신분도 아닌데 이 신상 털기로 신상 정보를 요청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아직 신상 정보에 대한 답변을 주진 않았지만 이제 이것저것 확인을 해서 이 의사 개인에 대한 신상까지도 지금 풀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통합진보당 대의원이면은 치료 방법이 달라지나요? 단식을 46일째 하고 병원에 실려간 분에 대해서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이며 조금 전에 이제 이름은 이보라 선생님인데 보라색 옷을 입었더니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정당의 색깔을 드러낸 게 아니냐. 그러면은 이 새누리당 소속분들은 빨갱이라는 욕을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되죠. 북한에도 그런 욕을 하면 안 되죠. 색깔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지금 이제 미술계, 예술계도 지금 뭐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들고 일어나는 마당이라 예. 여러 가지 구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어쨌든 여러 가지 이 네거티브 마타도가 외부적으로 난무하다 보니까 유가족은 어제 3차 면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으셨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결국 30분 만에 퇴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유가족들이 마치고 나와서 한 기자회견이나 여타 인터뷰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왕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새누리당 측 인사들이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가족의 의사대로 해주면 청와대의 안을 휘젓고 다닐 거 아니냐. 예. 자신들을 유가족 측을 불신하는 것 같다. 이게 다 법적 절차를 따라서 갈 것이지 유가족들이 무슨 수사대원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 자체가 법조인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까지는 상호 다 알고 있다고요. 그것을 위한 절차고 누가 추천하는 그러면 사람이 뭐 이제 수사권 지휘를 맡을 것이냐, 특검이 될 것이냐,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다 그동안 좁혀왔던 얘기를 왜 이 여당에서는 이 유가족들의 입장을 받아주면 청와대를 휘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예. 이 유가족이 얘기하는 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 왜 성역 없는 수사냐면 이게 무슨 정치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정선거 그렇죠. 수사도 아니고 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성역 없는 수사입니다. 예. 그 범위는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청와대에서 그럼 뭐 세월호 이 참사의 전개 과정과 관련해서 물어볼 것이 있다. 당시에 컨트롤 타워가 뭐 국가안보실이다 아니다, 대통령이다 아니다 말이 막 바뀌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미 내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사실은 뭐 어디에 성역이 있겠습니까? 필요하면 나와서 답변하면 되는 거죠. 진실을. 그러고 나서 이게 종합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재발방지 체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간단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청와대를 휘젓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유가족들이라든가 유가족을께 동의하는, 공유하는, 공감하는 국민들 일각의 국민들을 어찌 보면 반정부화해가는 프레임의 지속적인 이제 압박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정말 여당이 나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유가족들이 어쨌든 30분 만에 더 이상 이제 면담은 의미가 없다라고 박차고 나왔고요. 그 다음 뭐 만남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여당에서는 뭐 언제든 또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유가족 측은 이런 이야기에 여지를 뒀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둘 수 없다면 여당 측에서, 집권 여당 측에서 이 유가족이 정부 측이 진상을 명확히 명명백백히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우리는 설득될 준비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방안이 보이지 않으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둔 진상조사위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제 생각에도 정부가 더 강력한 안을 낼 수도 있거든요. 예. 우리는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완벽한 수사를 해서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일점 의혹이 없는 완벽한 보고서와 백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준해서 국가직 개조를 하겠다. 이 얘기가 사실은 불과 2달여 전에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다른 입장이 돼서 마치 유가족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인지 예. 혹은 마치 그들에게 뭔가 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이 기회를 주면 마치 뭐 정부를 흠집내거나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적대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이 협상 혹은 대화 소통의 태도가 저는 사고방식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인데요. 이게 정말 답답하고요. 따라서 이제 국민들의 어제도 이런 상황이면 국민들이 나서야 될 상황 아니냐인데 국민들이 지금 자꾸 길로 나오고 있죠. 예. 대학생들은 지금 개강 첫 주 수업 다 반납하고 길로 나오겠다. 예. 교수 학생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정부 스스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좋은 방향이 아니다. 절대로. 이 본인들의 3년 남은 집권을 국정을 좀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도 왜 스스로를 가두는지 예. 국민 다수를 자꾸 이 적으로 돌리거나 불온분자로 돌리는지 이런 이 통치 기법 이건 정말 독재 국가 시대에 쓰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정당성이 없을 때 그렇게 했는데 예. 정당한 권력이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정말 이 유가족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집권 여당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추석 전후에서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은 5일까지 이 문제를 풀겠다고 얘기했다가 여당에 이제 단칼에 반박을 당한 상황인데 이 문제가 어쨌든 이번 주에는 풀리진 않겠지만 풀리기 위한 전향적인 국면을 맞을 수 있는 계기를 아무래도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집권 여당 측에서 만들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려봅니다. 예, 말씀 나누면서 여당과 유가족의 입장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들었고 야당의 입장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속 이제 3자 협의체를 지난주부터 주장해온 상황에서 그 부분이 이제 전혀 어느 쪽에서도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유가족도 그 이야기를 했고 국회의장도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 여당으로부터 이제 반박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입장은 거의 이제 드러나 있지 않죠. 원내외 병행투쟁만 남아 있고 어제 3트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민생행보라고 해서 어제 3트랙 중에 새로 들어간 것이 어떤 국민 안전을 위한 이제 이 방문 순회 이런 부분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추석 전에 이 야당 의원들도 하나 둘 빠져나가고 있고요. 야당이 지금 이제 숫자 비례로는 좀 소수파이긴 하지만 소위 온건파라고 불리는 15명의 연판장파들이 이 장외투쟁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입장이 난처한 상황인데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야당은 지금 유가족과의 연대를 유지하면서 그분들과 이 향후에 대책을 협의해 나가되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 결심하고 합의해내야 되는 것이 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인터뷰할 때는 우리 당 스스로 리노베이션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수권정당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 공감으로 나가야 한다. 정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정작 내부의 소통이 없다. 이 내부에다가 멍석을 깔아라. 그래서 정말 연석회의 어제 말씀드렸지만 무제한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하나의 야당이 이 중장기적으로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깃발을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130명의 의원이 똘똘 뭉쳐야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소수 진보정당 보다 답답하니까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이제 이야기 꺼내고 드디어 이제 천호선 대표도 한마디 하시고 통합진보당도 같이 지금 다 단식 농성 참여하고 있다가 오늘 오병윤 의원이 이제 단식 중단을 선언해서 이 소수 진보 정당들의 단식도 이제 거두어지는 분위기인데 다 길싸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유민 아빠 김용호 씨가 이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럼 단식을 중단합니다. 문재인 의원도 같은 얘기를 했고요. 이 같은 이야기가 줄줄이 릴레이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하나의 힘으로 뭉치고 응집돼서 그러면 거기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힘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릇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유가족을 길거리에 투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역할은 야당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야당이 지금 그렇다면 그러한 깃발을 들고 대오의 제일 최전선에서 비록 일부 소수지만 그 다수 소수의 문제가 지금 과반수의 문제일 뿐이지 156대 130이 그렇게 큰 격차는 아니거든요. 명량의 흥행 열풍을 보면 이제 12척의 배로 330척의 외선을 펴부쉈다는 게 지금 정말 국민들에게 뜨거운 여러 가지 감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156 여당 의원 대 130 야당 의원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해도 해볼만 한데 이 스스로 무기력해져 있는 부분들이 어떤 확신이 없고 비전이 없고 하나의 철학과 노선을 이 의원들이 공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너무 정략적으로 다음 리더십은 누구고 우리 개파의 도움이 있고 없고 또 개파는 다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개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국민들 앞에서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난상 토론을 하면서 자기 정화하고 자기 개혁을 해서 그 부분을 실천할 수 있어야만 국민들이 다시 이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세월호 문제와 관련된 국민 여론과 야당의 지지율이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정말로 정교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야당이 할 일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그래야 이제 3자 협의체에서 유가족들을 이제 정말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더라도
야당을 신뢰하고 여야가 다시 대화할 수 있지, 지금 이렇게 야당이 여당에게 무기력해 보여서는 사실은 대화의 자리를 요구해도 당연히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좀 뻔뻔스러움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이제 정치 실종의 시대에 야당의 위상을 재정립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이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